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호석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이썬 마지막 시간이고요. 문법 설명드리고 기출문제 그리고 기출 예상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나 자바하고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문법이 좀 간단하게 우리가 작성이 가능한데요. 이제 제어문도 있습니다. 자, if문이라든지 while문, for문이 있는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함수 개념도 있습니다. 자, 함수란 것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부분을 함수로 정의를 하고 자, 호출해서 사용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미리 한번 정의를 해두고 이것을 가지고 와서 호출하는 개념을 해서 함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 지향이다. 자, 파이썬은 객체 지향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클래스 개념이 있고 객체, 상속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해서 이것을 객체화, 자, 인스턴스화 해서 객체로 정의하고 그리고 이제 클래스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자식에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자, 클래스라면은 속성이 있고 이제 메소드가 있는데 속성과 메소드를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속의 개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기출 문제, 기출 예상 문제 풀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문에서 if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코드 말씀을 드릴 때 점수를 입력받아서 학점을 출력하는 코드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점수를 저장할 변수를 J라고 봤을 때, 자, J는 정수값을 저장을 하기 때문에 자료형을 int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하고 75로 초기화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if문을 만납니다. if문 만나서 90점 이상이냐? 자, 90점 이상이라면 A 학점을 출력하고 자, 그렇지 않다라면 else if 80점 이상이냐? 자, 그러면은 B 학점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다라면 70점 이상이냐? 자, 여기서 75점이 되기 때문에 이제 C 학점이 출력되는 그런 이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파이썬과 다른 점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초기화하는 부분 보시면은 자료형이 없죠. 자, 자료형이 없고요. 그리고 세미콜론이 없습니다. 세미콜론이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if문 보시면은 블럭 설정이 없습니다. 자, 중괄호로 해서 블럭 설정 없고요. 콜론으로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 들여쓰기, 자, 공백을 이용을 해서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제어의 범위를 지정을 했습니다. 블럭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else if가 문법적으로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elif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죠. 자, while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서 10까지의 짝수의 합계를 구할 때 자바 코드로 작성을 한다라면은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하고요. 자, while문 나와 있고요. 자, 출력되는 부분이 있네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본적으로 입력, 처리, 출력 순으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했고요. 자, 반복을 하는데 언제까지 반복을 할 거냐? A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하겠다. 그리고 A를 증가시키겠다. 1만큼 증가시키겠다. 초기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이제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if문 만났습니다. 자, 조건문이 나왔는데 A를 2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냐 판단을 하는 거죠. 자, 나머지가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홀수를 찾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홀수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홀수일 때는 누적하면 안 되겠죠. 썸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continue 해서 다시 while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가 또 증가되겠죠. 자, if문 만나게 되면은 이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만족하지 않죠. 그럼 if문 빠져나오게 되고 썸을 이제 누적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파이썬을 이용하게 되면 간단하게 변수를 초기화할 수가 있고요. 자, while문 나와 있습니다. while문은 이렇게 콜론으로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들여쓰기로 해서 이게 while문에 다 포함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증감 연산자가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증감 연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자, 이와 같이 처리문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포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형식이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포문을 작성할 때는 포해서 in 사이에 변수 주시면 되고 그 다음 range에서
최종값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속된 숫자를 이제 생성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문에서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데, 자, 최종값만 이렇게 입력이 되었을 때는 0부터, 자, 0부터 항상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변수가 0부터 해서 최종값의 마이너스 1, 최종값이 10이라면 이제 9까지 반복을 해라. 결과적으로 10번 반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초기값하고 최종값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값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초기값부터 해서 최종값 마이너스 1까지 숫자를 생성하면서 이제 반복을 해주면 되고요. 자, 초기값, 최종값, 증가값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문을 이제 C 코드에서 자바 코드에서 작성을 할 때 포문에서 초기, 최종, 증가값 줬잖아요, 그죠? 동일합니다. 자, 초기값에서 최종값 마이너스 1까지 증가하면서 숫자를 생성하는 겁니다. 자, 증가값만큼 증가시키면서 숫자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sum은 0이 되고요. for는 i, 변수가 i가 되겠네요. 자, range에서 4.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i 변수 값이 0, 1, 2, 3까지 총 4번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sum에는 어떤 값이 누적이 되겠습니까? 0, 1, 2, 3이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sum을 출력하게 되면 6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초기, 최종, 증가값 모든 값이 다 있네요. 그죠? 초기, 최종, 증가값이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i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자, 1에서 2씩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 다음에는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3이 되는 거죠. 3. 그리고 4까지 증가가 되기 때문에 5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1, 3만 값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sum에 누적을 하게 되면 4가 되겠습니다. range를 이용하지 않고 리스트 이용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자, 리스트 자료형은 배열하고 비슷하죠. 자, 배열하고 비슷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값들을 모아서 하나의 변수로 선언해서 그렇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리스트의 위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죠. 자, 배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배열은 동일한 자료형을 이제 저장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리스트는 다양한 자료형을 함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정수, 실수, 문자, 열 함께 저장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리스트를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이제 크기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뭐 늘리거나 줄이거나 임의로 얼마든지 우리가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를 선언할 때 크기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리스트, 자, 변수를 하나 이제 선언하고 이제 초기화를 했죠. 자, sum이란 변수가 있고요. 자, 포문이 있습니다. 자, 포문에 이제 i하고 a하고 이제 입력이 되어 있는데, a가 뜻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값이 1, 2, 3의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하는 이 변수가 가지는 값이 1, 2,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i 값이 가지는 값이 1, 2, 3을 반복 수행하면서 값을 가지기 때문에 sum에 누적되는 값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래서 6이란 값을 가지고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파이썬에서 함수 말씀을 드릴게요. 반복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을 한번 정의해 두고 이제 호출해서 가지고 와서 처리하게 되면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작성이 될 겁니다. 자, 함수의 개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형식을 보시면은 함수 이름하고 매개 변수가 들어가는 부분은 동일하죠. 자, 동일한데 앞에 자, define을 의미를 하는 def, 자, def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예약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함수명, 매개 변수, 자, 이와 같은 형태에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C 코드를 일단 먼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멀티라는 함수, 그리고 print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 자, A 변수 선언했고요. 그리고 A 변수의 값을 저장을 하는데 멀티 함수를 호출하죠. 자, 멀티 함수를 호출하는데 전달되는 값이 2하고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를 호출하는데 2, x에는 2, y에는 3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정수형으로. 그러면은 2 곱하기 3을 리턴을 하기 때문에 A에는 6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6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자, 6 값을 가지고 다시 프린트를 호출하네요. 자, 프린트를 호출합니다. 자, 6을 전달하죠. 자, 그럼 x가 이제 6이 되는 거고요. %d, 자, 10진수 형태로 해서 출력을 해라. x 값을. 그래서 6을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커서의 위치는 다음 줄로 이제 이동을 해라. 자, 그런 이제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파이썬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이제 함수를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함수가 이제 정의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을 이제 호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멀티해서 2하고 3의 값을 전달을 하고요. 전달을 하고 자, 이 값을 이용해서 이제 곱하기 연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턴을 했네요. 자, 리턴하면 A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을 하고 show. 자, show라는 함수를 또 호출을 하죠. A 값을 전달을 해서 A가 6이 되기 때문에 자,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6이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에서 출력을 할 때 프린트문을 이용을 하잖아요. 프린트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자, 프린트 함수를 이용을 하는데 C 언어에서는 프린트 함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리 내장되어 있는 함수는 없습니다. 프린트 F는 있지, 프린트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C 언어에서는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해서 만드는 함수는 프린트라고 이름을 줄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라는 예약어가 없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프린트가 있잖아요. 그죠? 파이썬을 만들 때 프린트할 때는 프린트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라. 미리 정의를 했습니다. 그게 예약어가 되는 거죠. 자, 예약어로 프린트가 있기 때문에 프린트를 함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사용자 정의 함수로 해서 프린트를 사용을 했지만은 여기서는 프린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show라는 이름으로 해서 정의를 한 겁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클래스, 객체, 상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클래스에 대한 형식 보시면은 클래스 들어오고요. 그리고 클래스명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객체, 자, 객체 변수를 만들 때 클래스 이름, 자, 이 클래스 이름을 이용을 해서 변수 이름을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코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짝수의 합계를 구하는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명은 기사 퍼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콜론 입력이 되어 있고 자, 들여쓰기를 이용을 해서 이게 전부 다 하나의 클래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서드가 나오네요. 자, 메서드 함수를 정의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def를 예약어로 해서 키워드가 먼저 나와줘야 돼요. 먼저 나와줘야 되고 en, 자, 이것은 이제 그 메서드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en이 되고 셀프하고 쉼표 k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k가 매개 변수가 되는 거고요. 셀프는 객체 자기 자신을 참조하는 매개 변수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메서드를 만들 때 첫 번째 매개 변수로 해서 셀프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자, 셀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객체 자기 자신을 참조하는 매개 변수다. 자, 기사 포스트란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객체를 정의하는데 그 객체 자기 자신을 참조하는 매개 변수를 셀프라고 얘기를 하고 클래스 내에 생성된 모든 메소드들은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셀프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무조건 입력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블랭크로 나왔을 때 셀프라고 입력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en이라는 이제 메서드가 되는 겁니다. en이라는 메서드를 정의를 하고 자, a라는 변수, sum이라는 변수, 그리고 while. 자, 반복 구문 나오죠. 자, k보다 작으냐. 그리고 a가 1 증가가 되고요. 자, if문 자, 짝수의 합계를 구하기 때문에 홀수라고 판별이 된다라면 나머지가 1이면 이제 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벗어나는 거고요. 자, 벗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짝수라고 이제 판별이 된다라면 이제 sum을 이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sum을 리턴하는 그런 이제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클래스를 정의했습니다. 클래스 하나를 정의를 하면은 이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라든지 뭐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수행 순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클래스가 되는 거죠. 클래스는 이제 빵틀입니다. 빵틀. 그죠? 빵틀을 하나 만들어 뒀고요. 자, 이 빵틀을 이용을 해서 빵을 만들어야 돼요. 구체화 시켜야겠죠. 그것을 우리는 인스턴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객체로 만들어야만 이 클래스를 온전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틀만 만들어진 거고 이 틀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려면은 인스턴스와 객체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객체를 만드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를 만들 때는 변수 이름, 클래스 이름, 자, 괄호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G라는 객체를 만든 거예요. 자, 기사 포스트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자, 그 객체점 메서드명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10이란 값을 이렇게 K에 전달을 하고 이 처리 결과가 B에 저장이 되고 B가 이제 출력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클래스하고 객체 개념 아시겠죠? 자, 클래스는 하나의 틀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은 추상화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자, 이 클래스를 인스턴스와 구체화, 객체로 만들어 줘야 되고, 자, 이 객체를 이제 이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상속의 개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상속은 클래스를 정의를 할 때 클래스명을 입력을 하고 그다음 부모 클래스를 괄호 안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페어런트라는 이제 클래스가 있고요. child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child는 보시면은 페어런트를 상속을 받고 있어요. 이게 부모 클래스가 되고 이 자식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라든지 속성을 이제 물려받는 거죠. 자, 물려받아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이제 클래스가 일단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자, 클래스를 이용을 하려면은 인스턴스와 객체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child를 C라는 이름을 해서 객체로 만들었습니다. 자, C가 이제 객체가 되는 거고요. 자, C.점 해서 뒤에 메서드가 나왔죠. 자, sum이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합니다. 자, sum은 어디 있습니까? 부모 부모 클래스에 있네, 그죠? 자,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 받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sum에 5라는 값을 전달을 해서 k 값이 이제 5가 되는 거고요. sum은 0이 되고 그리고 이제 5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k 플러스 1, 자, 레인지의 범위가 이제 6이 되겠죠. 자, i는 0부터 해서 1, 2, 3, 4, 5 이렇게 값을 가질 겁니다. 자, 반복을 하면은 sum에 이 값이 이제 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에서 5까지의 합이 sum에 이제 누적이 되고요. 그 값을 이제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과값이 이제 15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그 이제 리절트에 15 값이 저장이 되고 15 값을 이제 출력하게 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파이썬 기출 문제 그리고 기출 예상 문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멈추시고 여러분도 스스로 꼭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고민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결과값을 출력하기 위한 파이썬 코드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와 같이 출력이 돼야 돼요. 2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네요. 자, i에 7이 저장이 되고, 자, 프린트를 하는데, 자, 쉼표를 구분자로 해서, 자, 이것은 문자열이 되고, 뒤에 i는 뭡니까? 정수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과 숫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연결해서 출력을 할 때는 덧셈이 아니고, 쉼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는 자기 문자열이 되고, 그 다음 숫자 7이 이어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2번 결과값이 가장 작은 것은 2 더하기 1은 3이 되고 2 빼기 1은 1이 되고, 자, 2의 1승은 2가 되죠. 근데 2를 1로 나누어서 그때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자, 목이 2가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0이 되겠죠. 그래서 0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고요. 3번 파이썬 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happy 슬래시 day를 입력했을 때 그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입력이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input, 자, input 생각하셔야겠죠. 자, input 함수를 이용을 하는데 a, b 변수 각각의 저장을 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구분 기호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슬래시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split 해서 슬래시, 자, 이렇게 입력이 되었고요. 그러면 a에는 happy, 자, b에는 day가 저장이 되고 이제 프린트를 하는 겁니다. 자, 프린트를 하는데 한 줄로 프린트 되는 게 아니죠. 줄이 바꿔져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프린트를 할 때 종료 문자가 없으면, 종료 문자가 생략이 되면 줄이 나뉘게 되는 겁니다. 4번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A, B의 각각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요. 자, if는 A가 B보다 크냐? 크지 않죠. 자, else가 이제 수행이 되는 겁니다. 자, else가 수행이 되고, 자, C는
A 더하기 B가 되겠네요. 그래서 A하고 B를 더했을 때 결과값은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가 이제 출력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파이썬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자 A는 happy라는 문자열, B는 day라는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자 C는 A 곱하기 2 더하기 B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를 2번, 자 B는 1번, 자 연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때 크기, 자 랭스 크기, C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자 문자의 개수가 이제 13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프린트를 하는데 문자열의 이제 메서드가 어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대문자로 변경해라. 자 대문자로 변경을 해라.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find 이용을 했네요. find는 뭡니까? 찾아라. C를 찾아라. C를 찾아서 위치를 반환을 하는데 C가 없잖아요. 그죠? C가 없을 때 find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출력하고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문자열에서 처음과 끝 세 글자를 추출한 후 합쳐서 출력하는 파이썬 코드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자 입력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세 개의 문자, 자 뒤에 있는 세 개의 문자열 이렇게 합쳐서 출력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문자열을 슬라이싱을 해야겠네요. 자 슬라이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려 보실 수가 있겠죠. 인덱스 값을 그려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보기에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앞에 있는 이 세 개의 문자열을 슬라이싱을 하려면은 인덱스 값이 0에서 3까지, 자 시작은 0, 끝은 3을 주셔야 되죠. 끝은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자 이것도 맞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끝까지, 마이너스 3에서 끝까지.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끝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계산하면은 이렇게만 출력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8번 파이썬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리스트 문제가 되겠네요. 자 대괄호가 들어갔을 때는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자 L1에 이렇게 저장이 되고 L2에는 곱하기 2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트 값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프린트를 합니다. 자 마이너스 1 이게 인덱스 값이죠. 자 57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자 A 변수의 리스트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인덱스 값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슬라이싱을 하는 거네요. 슬라이싱을 하는데 자 A를 슬라이싱을 하는데 자 콜론을 기준해서 자 시작 끝 자 증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은 생략이 되었죠. 시작이 생략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7, 자 끝은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6까지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 증가치 2씩 증가를 해라. 자 그러면 0, 20, 40, 60이 되겠습니다. 리스트에서 값을 찾아 삭제한다. 자 값을 찾아 삭제하는 겁니다. 삭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리무브하고 델이 있었죠. 자 리무브는 값을 찾아서 삭제하는 명령어가 되고 델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찾아서 삭제하는 그런 메서드 명령어였습니다. 자 시험에는 이제 명령어라고 나오는데 메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파이썬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L1에는 10, 30, L2에는 20, 30, L3는 두 개를 합쳤네요. 그러면 10, 30, 20, 40이 리스트 형태로 해서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소트를 했습니다. 정렬을 했어요. 정렬하면 오름차순 정렬됩니다. 10, 20, 30, 40 프린트하면 이렇게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자 리스트가 되기 때문에 대괄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파이썬의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건 튜플이 되겠죠. 자 괄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A, B, C 자 이것을 곱하기 2를 했습니다. 그러면 A, B, C, A, B, C가 되고 자 슬라이싱을 하는 거네요. 시작, 끝. 자 시작이 마이너스 4가 되고 끝은 마이너스 2인데 하나를 더 빼줘야 되죠. 그래서 C하고 A하고 4번이 정답이 되고
13번 파이썬에서 키와 밸류를 한 쌍으로 자, 설명 다 나왔죠. 딕셔너리 정답이 되고요. 14번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파이썬 코드가 어떻게 되느냐.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형태로 해서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코드 보시면은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로 해서 딕셔너리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키, 밸류, 키, 밸류 형태로 해서 프린트를 하려면은 어떤 메소드 이용을 해야 됩니까? 아이템스 이용을 해야겠죠. 다음 파이썬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키, 밸류, 키, 밸류 이렇게 X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키 값하고 밸류 값을 추가를 했네요. 그래서 age에서 19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추가가 된 상태고요. 자, 그런데 클리어가 나왔네요. 클리어는 키, 밸류 쌍 모두 삭제를 해라. 그럼 다 지워진 거죠. 여기서 이제 프린트를 하는데 age에서 in x라고 되어 있죠. x에서 age라는 키를 찾는 겁니다. 딕셔너리 내에 키의 존재 여부를 반환하는데 존재 여부를 반환하기 때문에 true 아니면은 false가 되는 거예요. 논리값으로 반환하는 거죠. 존재하면 true, 존재하지 않으면 false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클리어 했기 때문에 없죠. false가 되겠습니다. 16번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중괄호로 해서 이제 입력이 되어 있는데 키 밸류 형태가 아니라 값만 저장이 되어 있죠. 이것은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집합은 순서 없고요. 중복 없습니다. 자, 아시아에 한국, 중국, 일본이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베트남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베트남 추가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중국을 추가를 하는데 중복은 이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일본을 리무브 삭제를 했네요. 자, 일본 삭제. 자, 이렇게 남았습니다. 홍콩, 한국, 태국을 업데이트 추가를 해라. 자, 여러 개의 이제 집합 값을 추가를 할 때는 업데이트 이용하면 됩니다. 홍콩, 한국, 태국. 자, 홍콩, 한국, 태국. 한국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홍콩, 태국만 추가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함수, 자, 그리고 함수를 호출을 하네요. 10하고 100을 전달을 합니다. 10하고 100을 전달을 해서 10이 들어가고 여기 100이 들어갔죠. 자, 리턴을 하는데 이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true 아니면 false 형태로 해서 이제 반환이 되는 거예요. 자, 10이 100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false가 되는 거죠. 그냥 false가 리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에 false가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show를 호출을 하죠. 자, false를 전달을 하고요. 그냥 false가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클래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클래스가 두 개가 있고 클래스를 이용을 하려면은 객체, 인스턴스화 해야 됩니다. 자, 클래스는 하나의 설계도가 되는 것이지 이 설계도를 가지고 구체화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객체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자, 시스터라는 클래스를 걸이라고 해서 객체화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시스터를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시스터하고 이제 파더하고 보시면은 이게 부모가 되고 이제 자식이 되겠네요. 자, 물려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걸에 있는 핸섬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네요. 자, 이제 자, 걸이 이제 시스터가 되는 거고요. 걸에 핸섬이라고 있죠. 자, 호출을 하고 보니까 슈퍼.핸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슈퍼는 상위 이제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부모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자, 부모 클래스에 있는 핸섬을 또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출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생겼다. 자,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실행 결과를 찾는 문제가 되고요. X, Y는 각각 100, 20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프린트를 하는데 X하고 Y하고 같으냐라고 비교 판단을 하네요. 자, 같지가 않죠. 자,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false가 되는 겁니다. 자, 출력되는 값은 이렇게 false로 출력이 돼야 되고요. 이때 프린트를 했을 때 false가 출력되는 결과가 각각의 언어마다 약간씩은 다릅니다. 자, C 언어에서는 1과 0 형태로 해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가 3보다 크다라는 것이 true가 되죠.
자, 이 결과는 10진수 형태로 해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1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자, 자바에서는 5가 3보다 크다. 자, 이게 true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파이썬에서는 대문자로 해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참고로 비교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자, 20번 반복문 코드이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while 해서 true가 나왔습니다. 자, true가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 수행을 해야겠죠. 자, print A, B, C 해서 continue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A, B, C 다시 돌아가고 A, B, C. 자, 그래서 A, B, C가 계속 반복해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문이 없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21번 결과를 찾는 문제인데 잘 보셔야 됩니다. 넘하고 RES하고 초기화를 했고요. 자, 포문이 나왔습니다. 포문이 수행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리고 프린트가 한번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자세히 보십시오. 자, for i에서 레인지에서 1, 3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i는 1부터 2까지 포문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i가 1일 때 반복 한번 하고 i가 2일 때 또 한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i가 1일 때 반복을 하는 것을 보시면은 RES에다가 자, num을 오른쪽 시프트를 하는데 자, 1이 되겠죠. 1비트를 시프트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num은 100이 되고 이것을 이진수로 변환하게 되면 이 값이 되고요. 자, 첫 번째 비트는 이제 양수를 뜻하는 부호 비트가 되는 거고요. 이것을 시프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리고 1이 이쪽으로 자, 이 1은 이쪽으로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값을 가지는데 이동을 하고 난 뒤에 자, 두 번째 비트가 비워져 있겠죠. 이것을 패딩 비트로 해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패딩 비트는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빈 공간을 0으로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값을 가지고 이것을 10진수로 변환하게 되면 50이 되는 겁니다. 자, 50이 되고 50에다가 1 플러스 하면은 51이 되겠죠. 그래서 RES에 현재 51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을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i가 2일 때 반복을 해주는데 다시 num에다가 자, num은 100이잖아요. 그죠? 자, 100을 다시 i가 2가 되고 두 개의 비트를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하는 겁니다. 자, 패딩 비트 이렇게 두 개 공간이 비어져 있겠죠. 이렇게 이동되고 이렇게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5가 되는 거고요. 1을 플러스 하게 되면은 이제 26이 되고 반복이 끝났기 때문에 프린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것은 26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26 한 번만 출력이 되는 겁니다. 폼은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시프트를 할 때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사실 이렇게 이진수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자,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했다는 것은 값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에다가 나누기 2의 자, 1비트라면 2의 1승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50이 되잖아요. 그래서 100을 오른쪽으로 한 개의 비트를 이동하게 되면 50이 되는 거고요. 나누기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2의 2승 두 개의 비트를 이동을 해라. 그랬을 때는 4가 되고 25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할 때는 나눗셈 2의 n 자, n비트만큼 이동을 해주면 되고 왼쪽으로 시프트 할 때는 자, 왼쪽으로 시프트 한다는 얘기는 만일 0100이 있다라면은 1000이 되겠죠. 자, 값이 더 커졌잖아요. 그죠? 자, 이때는 곱하기 2의 n승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값이 4가 되고 자, 4에다가 곱하기 왼쪽으로 한 개의 비트가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수 1000은 10진수로 8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2번 결과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CS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자, 정의를 하고요. 프린트해서 이 부분이 이제 실행이 되겠네요. CS에서 11 값을 전달합니다. 자, 전달하면은 n이 11이 되고요. 자, s는 0으로 초기화를 했고요. 자, 폼은 나왔습니다. 자, num을 반복을 하는데 0부터 n까지 반복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num이 0일 때 자, s에다가 0 값을 더해서 다시 s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num이 0일 때 그때의 s 자, sum이 아니고 s죠. 죄송합니다. 자, s는 0이 되는 거고요. 자, 또 반복을 하죠. 자, num이 1일 때 자, 1일 때 누적을 하면 1이 되고 num이 2일 때 또 누적을 하면 3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1 값을 가질 때까지 반복 수행을 하면은
그때의 S의 값은 66이 되는 겁니다. 자, 12 값을 가질 때 빠져나오게 되고요. 리턴 S 값, 자, S 값을 리턴하게 되면 66이 전달이 되고 출력하면 66이 되겠습니다. 23번 결과를 찾는 문제가 되고요.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네요. 클래스 내에 setData라는 함수, add라는 함수가 이렇게 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A라는 객체를 만드네요. 자, 이 클래스에 대한 객체 A를 만들었고요. 자, A.점 함수명 나왔고요. 4하고 2가 전달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셀프라고 되어 있죠. 자, 셀프는 A가 되는 겁니다. 자, A. 객체 자기 자신을 참조하는 매개 변수가 셀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객체 변수가 이제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는 A가 되고 FIR은 4, SEC는 2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4하고 2가 전달이 된 거예요. 자, 그럼 self.fir. 자, self는 자기 자신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냥 A가 되는 것이죠. 자, A 객체의 변수 FIR. 자, 변수 FIR에다가 4를 대입을 해라. 자, SEC라는 변수에는 2를 대입을 해라. 그래서 여기 이 클래스에 각각의 변수에 4, 2가 지금 저장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프린트를 하죠. A.add. 자, add를 호출을 하는데, 자, 이것을 수행을 해야겠죠. 자, 수행을 하는데 계산을 그냥 해주면 됩니다. 셀프 현재 객체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자, self.fir. 자, 4가 되고 SEC는 2가 되겠죠. 자, 이게 리절트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6이 되겠죠. 그래서 return 6. 자, 6을 프린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24번 결과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클래스 ARR에 자, A라는 리스트가 생성이 되었네요.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해서 각각의 요소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의 0번지에 서울, A의 1번지에 이렇게 저장이 각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소 값을 갖는 리스트 A가 만들어졌고요. str01에는 공백이 저장이 되어 있네요. 자, 폼은 나왔습니다. 자, 변수가 나왔고 그다음 이제 리스트가 나왔어요. 자, 이런 이제 형식의 이제 폼 같은 경우에는 자, 반복을 할 때 리스트의 요소를 변수에 자, 이렇게 하나씩 대입을 하면서 반복 수행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반복을 할 때는 서울이 저장되면서 반복 수행이 되는 거예요. 자, 반복되는 내용을 보시면은 자, 우변을 보시면은 str01. 자, 이것은 공백이 되고 자, 플러스에서 i의 0번지. 자, 서울에서 i의 0번지는 s가 되는 겁니다. 자, i의 1번지, i의 2번지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s 값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자, s. 자, 문자하고 문자가 되기 때문에 공백 s가 str01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반복 수행을 하죠. 자, 두 번째 반복을 할 때는 경기가 되는 겁니다. 자, 경기에서 동일하게 첫 번째 데이터 k 값이 또 누적이 되는 겁니다.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백 s에다가 k 값이 또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반복할 때는 i, d, d, p가 각각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